건전한 상승모근의 움직임이 있고요. 보상작용으로 인한 상승모근의 움직임이 있는데 견갑골을 상방회전 시킬 때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인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인대가 얘를 뒤집고 거상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얘가 쇄골을 상방회전 시킨 다음에 거상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거상시키는 역할을 승모근이 하고 있어요. 승모근이 만약에 여기서 작동을 안 하잖아요. 얘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상방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외회전을 할 때나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견갑골이 상방회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상승모근의 역할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건전한 움직임의 상승모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움직임은 유지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전제를 하고 이제 설명하니까 댓글도 그렇고 질문이 되게 많아서 기초적인 해부학에 관련돼서 아주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 오늘 운동 이제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뼈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날개뼈 운동을 할 때 팔꿈치를 서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팔꿈치를 붙여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운동이 회전근개에 관련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전근개는 이 날개뼈,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는 근육이니까 상완골을 돌려야 돼요. 얘를 움직여야 돼요. 상완골하고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붙어 있는 애들을 회전하고 내전하고 외전하고 외회전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근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이 뼈가 이게 요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오냐면은 이게 요골이고 그 다음에 얘가 척골이에요. 근데 요골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엄지손가락에 있어요. 엄지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척골은 어디겠냐면 여기 새끼손가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요골은 신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C5번에서 T1 사이에 있는 척수신경에서 분지되고 척골은 C8, T1 사이에서 있는 신경이 분지돼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위에 목이에요. 위에 목뼈. 그 다음에 얘는 아랫목뼈, 아랫목.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을 봤는데 손가락에 있는 저림이 엄지손가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상부 목뼈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하면은 흉추 1번하고 하부경추에 있는 신경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눌리고 있는다는 것까지는 알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요?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저림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위에 있는 경추뼈에 협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래에 있는 경추에 협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여기서 못 하잖아요. 여기서 막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글 중에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목은 그 날개뼈와 쇄골로 만들어 놓은 선반에 올려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흉추 위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반이 튼튼하게 만들면 목을 정상 경추 커브를 만들 수가 있어서 선반에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상완골 외회전인데 제가 하완골 왜 설명하냐면 하완골은 독특한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냐면 얘가 얘로 엎어졌다가 덮어졌다 이거를 할 수 있어요. X자로. 이 두 개를. 그래서 상완골의 움직임을 보상하는 움직임을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를 보면은 이 엎침덮침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근육 하나만 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바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요 지금 이 움직임, 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하고 상완골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회전근개 운동을 한다고 많이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보상 패턴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하완골에 붙어 있는 수피네이터 얘를 강화시키는 전완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막아야 돼서 어떻게 막냐 하면요. 얘는 가동범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70에서 한 90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덮침하는 경우에는 한 80에서 90도 정도 나와요. 70에서 80도 정도 나와요. 근데 얘가 돌아가는 각도가 거의 비슷해요. 얘가 똑같아. 그래서 하완골에 있는 움직임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냐면 저는 수평회전을 할 때는 손바닥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뒤집어 놔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양팔을 내가 이제 수평 회전을 할 때 수피네이션하고 프로네이션을 하지 못하게 하완골의 엎침과 덮침을 막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 하나가 손바닥을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90도 이하에서 상완골 외회전하는 동작을 할 때는 팔꿈치를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는데 손바닥이 천정을 향한 상태에서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돌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안 돌리면 이렇게 덮여놓으면요 회전근개의 가동 범위 여기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천정을 향한 상태에서 상완골을 외회전을 시키는데 엎침하고 덮침이 일어나면 손바닥이 수평으로 외회전되는 게 아니라요. 얘가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서 외회전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외회전을 하는 것 같은 비슷한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 이두는 수축하고 상완골의 엎침과 덮침이 일어나서 보상을 하게 되면 하완골의 보상이 상완골의 외회전과 비슷한 동작을 만들어놔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꿈치 살짝 붙여버려야 돼요. 팔꿈치를 안 움직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외회전하는 동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 회전을 할 때는 엎침과 덮침을 막기 위해서 손바닥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90도 이하에서 외회전을 할 때는 손바닥이 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고정시켜요. 제가 운동을 하는 게 보상 패턴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여기서도 보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팔꿈치를 블럭에 감싸 잡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상이 일어나면 내가 여기 다가가잖아요. 내가 여기 다가가면 얘가 오면서 뒤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하고 손목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좁아진 상태에서 얘가 바깥으로 뒤집으면 하완골의 보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서 팔꿈치에 있는 각도를 고정시키는데 유의하고 그 다음에 상완골 외회전하는데 신경을 쓰자 해서 제 구령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상한 상태에서 수평 회전을 하면 승모근을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마셨는데 그 개입은 좋은 개입이에요. 왜냐면 그게 상승모근이 개입하는 건데 그 상승모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쇄골을 위로 들어 올려요. 쇄골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견갑거근은 안쪽에 있는 어깨를 들어 올리고 승모근은 바깥쪽에 있는 어깨를 들어 올리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건전한 상승모근의 움직임이 있고요. 보상작용으로 인한 상승모근의 움직임이 있는데 견갑골을 상방회전 시킬 때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인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인대가 얘를 뒤집고 거상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쇄골을 상방회전 시킨 다음에 거상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거상시키는 역할을 승모근이 하고 있어요. 승모근이 만약에 여기서 작동을 안 하잖아요. 얘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상방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회전을 할 때나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견갑골이 상방회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상승모근의 역할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전한 움직임의 상승모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움직임은 유지돼도 괜찮습니다. 으쓱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외회전하면서 살짝 상승모근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사용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말이 나온 김에 하는데 그 턱 들어 목 뒤로 젖힐 때 있잖아요. 왜 턱을 들어서 목을 뒤로 젖히냐는 제가 구령을 많이 쓰냐면 여기 아틀라스랑 에이시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부 경추를 먼저 사용해서 가동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턱을 들어 목을 뒤로 젖힐 때 뒤통수가 두개골이 뒤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뒤쪽으로 넘어갈 때 승모근이 이쪽으로 당겨서 넘겨주고 반대쪽에 있는 승모근이 당겨서 이쪽으로 넘겨줘서 양쪽으로 X자로 넘겨줘서 목이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을 뒤로 넘길 때도 승모근을 써야 돼요. 그런데 목을 뒤로 넘길 때도 승모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구령이에요.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무조건 살짝 으쓱하는 느낌이 들면서 상승모근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팔을 들 때 어깨가 상승모근 완전히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고 턱 들어 목 뒤로 젖힐 때도 승모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턱을 들 때도 그 다음에 팔을 젖힐 때도 승모근에 건전한 개입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